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과 바이낸스의 관계, 그리고 파이코인 선물 거래, 지금 USDT 마켓이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 파이코인과 파이브릿지,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 언급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건데, 도대체 파이브릿지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도대체 무엇을 언급한 걸까, 파이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영상 끝까지 봐보시면은 다양하게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 하고 있습니다. 파이를 앱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CTO와 함께 파이 해커톤의 세션에 참석해야 된다. 한 번 더 진짜로 공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저스틴 씨가 이렇게 팀 멤버로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은 저스틴 씨는 그 파이 네트워크 한때는 팀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해커톤 참여에 의미부여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좀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다음 내용으로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파이 브릿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여기 이 부분부터 봐야 돼요. 해커톤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또 파이 브릿지 오르가니제이션 해가지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 브릿지도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 과연 이 파이 브릿지는 뭘까? 파리가 아니라 파이 브릿지. 한번 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심층적으로. 자, 근데 캡처에 대한 내용을 보면 파이를 마치 입금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이 브릿지라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은 파이의 정식 승인을 받은 그런 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델타 랩스 JSC라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일단 요런 게 있고, 일단 좀 더 여러분들한테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또 KYC 인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식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니 에이스가 왔습니다. KYC 인증 오늘도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이제 KYC 인증이 이제 어제부터는 뭔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KYC 인증 도전은 해봐야겠죠. 며칠 전에까지는 성공을 했다 이런 제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돌아가는 시계바늘 KYC 인증이 오늘도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KYC 인증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나에게 KYC 인증 같은 용기를 절대 주지 않는군요. 자, 아무튼 KYC 인증 안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KYC 인증 모두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평점이 괜히 높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리뷰가 5.69 천개 해서 10,000명 이상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 정도의 화력이면 굉장한 거예요. 5만 찍히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현재 해커톤은 1000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한번 접할 수가 있고요. 파이 브릿지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볼게요. 파이의 세계를 구축한다, AMM, 농업, 대출, 자금 조달 플랫폼 등등등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금융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고, 오늘 신규 사용자는 4,857명, 활성 사용자는 33,187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5만 명 이상 5만 명까지는 안 됐지만 이 정도 일단 된다라는 거고, 팜, 스테이킹, 대출, 장외시장, 전자상거래 예측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좀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형질이라고 해서 파이 브릿지는 파이 네트워크의 상호 운영을 향상시키고, 파이오니어가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 유연한, 편리한, 효과적인 보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르면 별 반응은 없고, 자, 파이 브릿지로 작동되는 방식.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시작되기 전에 시스템은 인증된 중간자가 운영되는 신뢰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간에 파이 네트워크하고 파이 브릿지, 이렇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연결하는 이런 건데, 이분들은 그럼 뭘로 얻냐? 중간에 회비라고 해서 1%가 수수료로 떼진다. 그리고 요것이 한쪽으로는 이거 1%의 반은 스테이킹 적립, 그 다음에 한쪽은 유동성 공급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다. 이것이 바로 파이 브릿지의 원리다라는 건데,
그러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정말 관계가 있을 것인가? 뭐 이거 만드는 거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PIB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현재 단계는 2022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뭐 비공개 판매 이런 것도 이미 시작했고 브릿지 파밍 스테이킹 그리고 다각형 폴리곤 코스모스 연결 그리고 다중체인 교차 체인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1분기 이번에 3월까지 있을 내용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여기 보시면 파트너 및 투자자에도 글로벌 파트너와 긴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파이네트워크는 없다라는 게 좀 의문점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내용을 보면 조금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거는 지금 파이 네트워크의 쇼트 비디오인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뉴스예요. BSC 뉴스. 바이낸스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뭐 지금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이 내용들에 대한 한글 번역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BSC 뉴스 파이 네트워크를 짧은 비디오와 함께 트위터 공간에서 소개했다라고 해서 스페이스에서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 파이 네트워크 현상에 대해 머리를 싸매는 것을 돕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BSC 뉴스 진행자 톰이 파이 네트워크에 뛰어들다 해가지고 톰 앤드류는 파이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제작했다라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스티슨과 그다음에 비트보이 그리고 암스트롱과 같은 업계 스타들로부터 대화 공간을 얻으면서 스페이스를 하면서 후오비와 코인 마켓캡과 같은 유명한 중앙 집중식 뭐 이렇게 거래소 그리고 토큰 리스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톰이 기본에 대해 설명하고 모든 선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은 뭐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한 창업자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 기법 그다음 후오비 상장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SC 뉴스도 최근 12월 29일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파이코인의 최근 상장 및 거래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심지어 파이코어 팀은 리스트에 반대하며 어떠한 관련성도 부인을 한 상태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BSC 뉴스의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파이오니어 겸 파이 네트워크 전문가 제틴 굽타 참여한 아래 1시간 이상 대화를 들어봐라 해가지고 그 대화 내용이 바로 이 BSC 뉴스에 나온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겠지만 파이 공식 팀, 코어 팀과의 직접적인 대화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소식은 바로 파이 브릿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이 브릿지 뭐 랩핑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디파이 에코 시스템이고 그냥 뭐 팬케이크 수업에 랩핑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파이 브릿지가 이렇게 BSC 뉴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파이하고의 연관성 와디스 파이 네트워크 마치 파이 팀에서 뭔가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이거랑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좀 다르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뭐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아무튼 요렇게 지금 봤을 때 파이 네트워크가 마치는데 해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파이 브릿지는 요렇다.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이 브릿지는 덱스 그 다음에 CEX를 이렇게 모델로 삼아가지고 연결해주는 이런 다리 역할 아까 보셨지만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사진 보셨죠? 근데 여기 보면 뭐 경고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 브릿지 정확히 주소가 맞는지 한번 보라는 뜻이고 주소는 제가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간에 수수료를 1% 가져가서 이걸 반반으로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런 내용까지만 봤을 때는 파이 브릿지가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바이낸스에서는 파이 브릿지 구매 방법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PIB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 파이 브릿지를 구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해서 덱스 거래소에 연결을 해서 파이 브릿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파이에 대한 내용 뭐 파이 다른 코인 구매 방법 했는데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파이가 뭐 상장돼 있다 하는데 그거는 상장된 게 아니라 지금 코인 마켓캡처럼 바이낸스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바이낸스 역시도 코인 마켓캡과 연동 그런 걸 시켜가지고 그 가격이라든지 현황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개념에서 있는 거지 실제로 파이가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썸네일에서 다뤄드렸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파이코인과 바이낸스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파이코인 선물 거래 USDT 마켓이 오픈됐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파이 연구 계약 출시에 대한 XT.com 발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물 거래가 오픈이 됐고 한 배에서 10배까지 레버리지해서 무제한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 USD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롱숏 잡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소위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봤을 때 지금 파이가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면은 상당히 또 많은 금액이 베팅이 되고 오가고 할 것 같아요. 조금 활발하죠. 근데 XT.com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가격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있는 그런 거래소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뭐 그나마 상장이 됐다는 그런 거래소들 좀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금액도 가장 낮게 책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후보비는 95달러라고 책정이 되어 있네요. 물론 나중에 이 거래소들이 뭐 어떻게 좀 장난질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팔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수수료를 많이 챙기겠구나 이 거래소는 이런 느낌이 어렴풋이 좀 들었네요. 자, 그리고 아직 제가 파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파이 브릿지에 대한 뭐 랩핑해가지고 오누스에도 언급되어 있는 게 있어요. 1월 3일에 예약 발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파이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파이 브릿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 파이 브릿지는 특정한 이유로 예비 지갑의 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파이 브릿지의 공식 발표라고 해서 뭐 내용이 나와 있네요. 뭐 텔레그램인데요. 뭐 이미지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파이 브릿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클레이가 있고 클레이를 한번 빗대 설명을 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 클레이 스왑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뭐 토큰을 변경을 하려고 해. 클레이에서 어떤 걸로 변경 또는 여기서 이걸로 변경 할 때 여러분들 피값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 수수료가 여기서 챙겨 먹는 나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클레이 스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클레이가 파이로 바뀌고 파이를 어떤 토큰으로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PIB 파이 브릿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냥 대화를 한 거예요. 단순히 대화를 한 건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는 과정들 파이 브릿지라는 게 굳이 필요할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태까지 파이에 대해서 파생해서 나온 토큰 코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힘만 분산됩니다. 또 다른 것들 여러분들 어때요? 다른 무료 채굴 코인들 보면은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미 선례를 보여줬어요. 왜?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이 있는데 자, B라고 해서 파생이 있고 나중에 A와 B가 뭐 같이 갈 거다. 아니면 이게 같이 1테더가 될 거다. 1USDT 뭐 이걸 기준으로 잡을 거다. 그래서 CET 심지어는 E, F, G까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토큰 종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실상 이것들이 굉장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나요? 이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효과?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만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그러면 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파이 브릿지라는 게 나오면 정말 마냥 좋기만 할까요? 진짜로 다른 뭐 비트코인과 바꿀 수 있다. 바이낸스와 바꿀 수 있다. 하면 차라리 이 수압을 다른 걸로 시킬 수 있게 하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파이 브릿지가 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자체 PIB라는 파이 브릿지 토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이와 파이 브릿지를 바꿀 수 있게 기능을 한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 파이를 갖다 파이 브릿지로 바꾸게끔 하실 건가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공감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격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덱스 거래소에 덱스 우리가 말하는 수압 거래소에다가 발행을 한 건데 요거 자체가 이제 나중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1월 20 며칠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가 언제 어떻게 뭐 또 터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굳이 이 파이를 하면서 파생 코인들, 파생 토큰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냥 차라리 파이를 열심히 모으고 파이를 열심히 채굴 하면서 다른 걸 좀 지켜보자. 대신에 요거에 대한 파이의 홍보 효과는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파이 스토어.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생태계 매장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은 파이 스토어로 검색하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사라. 그리고 여기서 뭘 해라가 아니라 생태계 매장 실제 결제가 어디서 되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자꾸 채널에서 자꾸 이상한 내용들 옛날 자료 가져와서 뭐 작년 한 9월 자료, 8월 자료 가져와서 최신 등록이 안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뭐 공동구매부터 해가지고 뭐 팁도 나와 있고 물론 이 광고가 뭐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이런 팝업 광고 정도야,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별 매장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 야, 이거 엄청나죠? 자, 지금 어디에 거의 몰려있냐면 약간 수도권 위주로 좀 몰려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수도권 위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엄청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젠 전국에. 근데 약간 요쪽 울진 요쪽이 없네. 여기 경북 강원 요쪽인가요? 요쪽에 약간 부족하다. 그죠? 요쪽에 조금 힘이 실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그냥 알아서 파이가 잘 되면 알아서 생태계 매장을 꾸릴 것 같고, 야, 서울에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이렇게 많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 있어요. 회원 전용인데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매장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뭐 100% 파이 결제, 식물 성장 등 판매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뭐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뭐 태양 멜 이런 거 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요게 바로 파이로 100% 결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보면 돼요. 2개 세트 1파이 판매 뭐 이렇게 돼 있네. 1파이는 7만원 책정한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파이코인과 바이낸스의 관계, 그리고 선물 거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바이낸스에 언급된 과연 이 내용과 관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파이 코어팀, 공식 팀과 바이낸스와 양쪽 간에 뭔가 협의된 내용들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래소들은 막 그냥 상장을 시키는데 바이낸스만큼은 유독 신중하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 당연히 가격이 우선이겠죠. 가격 중요하고 그 가격 따지기 전에 KYC 인증되는 게 우선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 되면 뭐다? 바이낸스 이제 상장을 하면 그때는 가격은 자동으로 받쳐줄 것이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거 말고 이런데 또 상장을 하면은 또 말이 틀려질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